자, 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 기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타 소득만 하게 되면 지금 종합소득 금액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의 이제 학습 목차를 보면 기타 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비과세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계산,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소득의 과세 체계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기타 소득의 범위를 보면, 자,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이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5가지 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의 소득세법으로 과세된 열거된 기타 소득을 보면 뭐 상금이라든지 뭐 복권 당첨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어떤 사회 행위를 참가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든지 또는 뭐 승마를 해서 얻었다든지 뭐 경정, 소싸움 뭐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뭐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는 거고, 자산 등의 양도되어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즉 저작자라든지 저작자가 저작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든지 뭐 영화 필름, 뭐 테이프 이런 것들을 뭐 양도하거나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든지 뭐 광업권, 어업권, 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표권, 영업권, 자 이런 것들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바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물품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는데,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떤 뭐 지역에 대한 통행료를 통행할 수 있는 뭐 설정, 지역권이라든지 또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지상권인데, 자 이런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로 인해서 받는 금품은 바로 원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익사업, 자 이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논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밭에 뭐 고압선로가 지나간다고 치죠. 자, 고압선로가 지나가면 그 고압선로는 결국 전기 공급을 위한 거고, 전기 공급을 위한 것은 바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압선로가 설정된 그 부분, 즉 공중, 그 선로 공중 부분도 지상권의 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로 받는 지상권 대가는 바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약의 해약이나 뭐 이런 받는 위약금 배상금이라든지 뭐 유실물 습득해서 받는 보상금이라든지 뭐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뭐 자산이라든지 뭐 슬롯머신 이런 거에 뭐 당첨금이라든지 자 이런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은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는 게 바로 이 인적 용역 소득이죠. 자, 이 인적 용역 소득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사업 소득으로 봐서 3.3%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 일시적 이례적으로 제공하는 소득은 바로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적 용역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보냐 기타 소득으로 보냐 그 중요한 차이 근거는 바로 이 인적 용역 소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 이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이례적이면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가게 되면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가게 되면 필요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서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하지만 인적 용역 소득을 일시적 이례적으로 제공해서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따 학습을 하겠지만 이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소득보다 적은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낮아지고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으로 또는 이례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 이것을 바로 기타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60%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인적 용역 소득을 잘 기억했다가 추후에 조금 있다가 필요경비 파트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용역 소득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문해, 예술, 학술, 그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라든지 그래서 전기 간행물에 게재하는 사파라든지 만화,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했다든지 했다는 거 또는 원고료, 저작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대가 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주고 받으면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받으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라든지 또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라든지 라디오에 해설을 해서 받는 대가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진 자들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보수 등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든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인적 용역 소득으로서 일시적, 이례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화 골동품.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201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과세가 되는데 자, 서화라는 것은 미술품이죠. 자,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 자, 이러한 미술품, 골동품, 개당. 자, 미술품, 개당 또는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는 즉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 바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제품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가 되지 않고 결국 죽은 사람에 대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면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 소득. 자,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 소득죠.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성당의 신부님이라든지 불교의 스님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이 받는 소득, 즉 교회에서 받는 목사님이 받는 소득, 신부님이 성당에서 받는 소득, 스님이 절에서 받는 소득. 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종교인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행되기 전에는 이 성당의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근로소득으로 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신고 납부가 이미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례금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한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례를 보시면 강의료 원고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보면 우선 강의료를 보죠. 강의료를 회사에
고용 관계에 있고 뭐 회사의 고용 관계로 있는데 뭐 전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뭐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가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프리랜서, 즉 강의만 계속 반복적으로 인해서 강의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자, 이런 프리랜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 이것은 바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뭐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뭐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하지 않고 또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뭐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료가 있죠. 자, 이 원고료에 대해서 뭐 직원이 회사 사보에 게재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원고료를 받는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돼서 과세가 되는 거고, 자, 원고료, 즉 직업적인 글쓰기 작가죠. 자, 프리랜서 직업적인 글쓰기 작가가 계속 글을 쓰고 그 글 쓴 대가로 받는 이 원고료 바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우발적, 즉 회사의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고 직업적인 작가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일시적으로 뭐 원고를 글을 게재를 하고 받은 원고료가 있다. 자, 그러한 원고료는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훈급여 정착금. 자, 이제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타소득으로서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은 바로 뭐 북한 이탈 주민의 뭐 정착금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뭐 보훈 대상자에 대한 뭐 보훈급여. 자,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국가보안법에 받는 상금이라든지 뭐 간첩선을 신고했다든지 그러면 받는 상금이라든지 뭐 상훈법에 따라 받는 훈장과 부상, 뭐 대한민국 학술원법에 따른 뭐 학술원상, 뭐 노벨상,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받는 상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각종 상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각종 상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시책 추진 실적에 따라서 뭐 행정기관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뭐 기능대회 입시에서 종업원의 사용자로 받는 상금 뭐 1인당 15만원 이내죠. 자, 이러한 각종 상금에 대해서는 바로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바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것은 회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특허권, 회사의 그 제품 개발을 위한 뭐 특허권을 뭐 개발했다든지 직원이 특허권을 개발했다든지 그러면 그 특허권의 대가 또는 특허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원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직무발명 보상금이기 때문에 원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바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회사를 퇴직합니다. 자,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500만원 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뭐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다. 이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군 포로가 받는 뭐 위로금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과세 기타 소득이고, 자,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으로서 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든지 뭐 서화 골동품을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자, 이러한 소득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종교인 소득으로서 뭐 학자금이라든지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든지 뭐 여비로서 실비변살 성질의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 뭐 6세 이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뭐 금액이라든지 뭐 사택 제공 이익, 자, 이런 것들은 종교인 소득으로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즉 기타 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즉 기타 소득의 근로자가 언제 어느 연도에 수입을 했는지에
연도를 밝혀서 그 귀속 연도에 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하는 이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 대가를 받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세법에서 규정된 유형별 수입 시기인데 뭐 광업권, 어업권 자 이런 것들은 뭐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뭐 계약금이 뭐 위약금이 계약금이 위약금이라든지 뭐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계약이 확정된 날, 뭐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이 비용을 제출했는데 그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은 비용이 뭐 법인 밖으로 유출이 됐는데 자, 그 기속자가 뭐 주주도 아니고 뭐 임직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직원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로 가는데 자, 이런 주주 뭐 대표 직원 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하는데 자, 그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그 귀속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자, 그런 경우는 각 뭐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 금액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계속 뭐 금융소득,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연금소득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금액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에서는 총수익 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승마장에 가서 뭐 승마 우승을 해서 뭐 받는 상금이 있다. 그 상금에서 빼주는 필요 경비는 뭐 이 승마권을 뭐 구입한 그 금액 이런 것들 자, 이런 뭐 투입된 금액 단위 투표 금액 자, 이런 투입 금액 즉 승마권을 한 장 사서 뭐 승마권을 뭐 10,000원에 한 장 샀다. 근데 뭐 승마를 통해서 뭐 1,00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0,000원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승마권 취득가액 10,000원이 필요경비가 돼서 1,000,000원에서 1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슬롯머신 우리가 뭐 카지노 가면 슬롯머신 있죠. 자, 슬롯머신에 뭐 500원을 넣고 100만원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100만원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뭐 슬롯머신 투입 금액 500원이 필요경비가 돼서 그 500원을 차감한 100만원에서 5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0% 필요경비 즉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총수익 금액의 20%가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자, 이러한 80% 필요경비를 적용받는 소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경우죠. 뭐 공익법인의 설립에 따라서 공익법인이 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이라든지 뭐 부상을 말하는 거고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입니다. 자, 모든 위약금, 배상금이 바로 80% 필요경비를 받는 게 아니라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에 대해서만 80%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됐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동안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짓고 나면 이제 잔금을 납부하죠. 자, 그러면 잔금을 납부하면 뭐 언제부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입주할 수 있는 날이 뭐 건설이 뭐 시공사라든지 뭐 시행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계속 입주가 늦어진다. 그러면 그 입주가 늦어진 거에 따른 지체 상금 즉 주택 입주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페널티 형식의 이런 지체 상금,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해서 돈을 입주자한테 지급을 하는데 자, 그러한 것을 바로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주택 입주 지체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80% 필요경비를 적용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 아까 60%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서 이렇게 60%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이 어떤 것이냐? 바로 뭐 광업권이라든지 어업권, 뭐 상표권, 뭐 우리가 산업재산권, 자, 이런 것들을 뭐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그 금품은 바로 60%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이 있다. 자, 그러한 금품은 바로 60%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 취지는 바로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이 플랫폼 업체, 즉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품 및 뭐 장소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세부담, 즉 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 부담과 신고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500만 원 이하의 물품,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장소 대여 대가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바로 기타 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연간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 자, 그것은 바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뭐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든지 뭐 문해, 학술,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수입, 즉 뭐 원고료라든지 이런 인세를 뭐 계속 반복적이 아닌 뭐 일시적으로 또는 이례적으로 받았다. 자, 그런 소득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그 지급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서 그 차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아까 기타 소득의 범위에서 얘기했듯이 뭐 인적 용역이죠. 뭐 강연료라든지 뭐 원고료라든지 자, 이런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뭐 강연료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바로 60%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기타 소득 범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타 소득 범위에서 살펴본 그러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이 강연료 등은 바로 60%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그러니까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금액의 80%의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60% 필요경비 또는 80% 필요경비보다 뭐 그럴 일은 뭐 실무적으로 거의 없지만 더 많이 투입된 실제 필요경비가 있다. 자, 그러면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고용관계도 없고 뭐 이런 뭐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해서 강연료로 50만 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 강연료는 바로 인적 용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의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연료 50만 원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필요경비는 이 총수익 금액 50만 원에 60%가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에 50만 원 곱하기 60% 하면 30만 원이 되고 결국 이 강연료 50만 원에 대한 기타 소득은 50만 원 빼기 30만 원 하면 20만 원이 바로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는 이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큰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와 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지급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 즉 뭐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 스님이 받는 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서 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바로 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받은 금액의 80%,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600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50%, 만약에 뭐 받은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3,200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를 필요경비로 차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만 종교 관련 종사자의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소득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타소득 과세 체계에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 기타소득 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강연료 50만원 지급하고 필요경비 반영해서 필요경비가 50만원 필요경비 60%인 30만원을 뺀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원에 해당이 되죠. 이 20만원을 지급할 때 바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서 20만원에 20%인 4만원을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고 원천징수세액 50만원에서 4만원을 제외한 46만원만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복권 당첨금과 승마 투표권, 그래서 뭐 승마 투표권의 환급금이라든지 뭐 슬림머신의 소득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즉 로또에 당첨이 돼서 받는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또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뭐 30%,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연금 계좌에서 뭐 연금 외 수령으로 하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한 경우는 뭐 15%고 종교인은 뭐 종교인 간이소득, 종교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바로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회행위 뭐 이런 법률에 참가해서 재산상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연금식 복권을 당첨이 돼서 20년간 매월 분할로 지급한다 그러면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기타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그 오징어 게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사회행위고 불법행위죠. 자, 이 오징어 게임의 상금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최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 최종 승자의 상금은 456억이죠. 자, 455명을 죽이고 최종 승자가 받는 이 상금 456억은 자, 여러분들 이거 기타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바로 20%입니다. 자, 원천징수세율 20%고, 자, 이런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인 456억은 당연히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몇 프로의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20%의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급자가 456억의 20%인 거의 한 90억 좀 넘어가는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오징어 게임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 450억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450억을 받은 이정제죠. 이정제가 바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으로서 새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즉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내가 종합과세를 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뭐냐? 즉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바로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자, 그래서 뭐 사와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타소득이라든지 뭐 복권 당첨금, 로또 당첨금이라든지 뭐 승마를 통해서 벌어들인 뭐 소득이라든지 뭐 슬롯머신, 그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에서 당첨된 금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즉 무조건 분리과세와
조금 전에 봤던 무조건 분리과세와 조금 이따 볼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이게 원천징수가 됐다. 자, 그러면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든지 뭐 종업원 등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로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으로서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는 바로 종합과세로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고, 뭐 위약금 배상금 같은 경우도 위약금 배상금, 뭐 계약의 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무엇이냐? 만약에 부동산을 뭐 판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파는데, 자, 매수인이 계약금 10%를 지급하죠. 자,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바로 계약을 파기를 했고 그 계약의 10%가 바로 위약금으로 대체되는데, 자, 이렇게 위약금으로 대체됨으로써 매도인이 받는 그 위약금에 대해서는 바로 선택적으로 종합과세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매도인이다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이 위약금을 받은 매수인 같은 경우는 바로 종합소득 기타소득으로 봐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이라든지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는 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자, 뇌물이라든지 뭐 알선 수재 또는 배임 수재를 통해서 받는 돈,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을 주면서 이 뇌물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뇌물에서 뭐 20%를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뇌물을 주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뇌물이라든지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한 금품은 바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함으로써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소득 금액과 관련된 6가지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한 게 종합소득 금액이고, 자,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주면 이제 바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종합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